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Are you ready의 뱅입니다. 여러분, 25, 26 시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라면 올 시즌 유독 더 아쉽게 느껴졌을 텐데요. 코파델레이의 경우에는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는 아스날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결승행이 좌절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리그에서는 시즌 초반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메오네 감독 체제에서 역대 최저 승점을 기록하게 되는 등 좋지 않은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앙투안 그리즈만이라는 클럽 레전드와의 마지막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더욱 커지는데요.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총 정리, 올 시즌은 어땠는지, 그리고 다음 시즌을 위해서 어떤 것을 보강해야 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Are You Ready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은 한마디로 사의 저주에 걸린 게 아닌가 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라리가입니다. 라리가는 4위로 끝이 났죠. 21승 11패 6무, 총 승점 69점으로 1위와 무려 25점 차가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확보했지만 리그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최종전에서는 비아레알과 비기기만 해도 3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1대5로 대패하면서 4위로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1대5 대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그런 대패였죠. 안 그래도 아쉬운 시즌이 이 대패로 인해서 4위로 마감되면서 더욱더 아쉬움이 크게 남게 되었는데요. 그리즈만 선수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아쉽다, 그리즈만과 함께하는 마지막 경기를 이렇게 보내야 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수페르코파는 4강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준결승전은 마드리드 더비였지만 1대2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알류레띠에서도 중계를 했었죠. 그런데 졌지만 잘 싸웠던 경기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코파델레이는 루트 4등, 결승전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하면서 준우승, 즉 2등을 하게 되죠. 이 당시에 훌리안 알바레즈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면서 연장전으로 끌고 갔지만 연장전에서 체력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부차기에서도 쇠를로트 선수와 훌리안 알바레즈 선수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서 그렇게 준우승을 하게 됐죠. 이 당시에 그리즈만 선수가 친정팀인 레알 소시에다드의 그런 승리 세레머니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4강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준결승전 아스날과의 경기였습니다.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원정에서 0대1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면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메오네 감독의 고민입니다. 첫 번째, 롤러코스터입니다. 시즌 내내 이어진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리그 11패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시메오네 감독 체제 최저 승점입니다. 올 시즌 여전한 그리즈만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줬고, 최전방 공격수들은 결정력 기복 문제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다음 시즌에 해결하지 못하면은 다음 시즌 또한 힘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시사했죠. 수비 조직력은 균열됐습니다. 리그 44실점은 특유의 짠물 수비라는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명성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수치였죠. 특히 마지막 경기 비아레알전의 1대5 대패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맞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수비가 완전히 무너진 경기였습니다. 그나마 마르크 푸빌 선수의 따라가는 골이 위안이 되었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즈만 선수와의 마지막 경기가 이렇게 대패였던 점이 정말 아쉽게 느껴졌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뒷심 부족입니다. 리그에서도 뒷심이 부족했던 지난 시즌, 분명히 1위 경쟁을 하고 있었지만 뒷심이 부족해서 1위 경쟁에서 어느 순간 그냥 한 번에 탈락해버렸죠.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주요 토너먼트, 즉 챔피언스 리그와 코파델레이에서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도 결국에는 무관으로 끝이 나게 되었죠. 방패는 약해졌고 창은 무뎌졌습니다. 기존의 촐리스모는 숨이 막히는 두 줄 수비와 철저한 실리 축구로 단단하다, 늪축구다, 안티풋볼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올 시즌 마르카와 AS에서는
시메오네가 자신의 종교를 바꿨다며 경이로움을 표했는데요. 이는 수비력이 많이 약화되었고 공격력이 다소 강화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리그에서는 파괴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셀룰로트는 13골, 훌리안 알바레즈는 8골, 그리즈만은 7골을 넣는데 그쳤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개인 성적이 랭크되는 선수들이 없어졌죠. 올 시즌은 도움이면 도움, 골이면 골, 모든 면에서 랭크된 선수가 거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전술적인 변화 때문일까요? 사실 전술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선수단의 질적인 문제가 바뀌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기본 전술은 딱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비 후 역습 전술, 단단한 수비벽을 구축한 뒤 날카로운 역습을 통해서, 즉 5-3-2 포메이션 또는 3-5-2 포메이션을 통해서 때로는 6백을 또 7백을 구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3백만 남겨둔 채 공격 역습을 주도하는, 전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좌우 윙백이 측면 공격수처럼 전진하기도 하죠. 후방에서는 그리즈만과 훌리안 알바레즈가 조금 많이 내려오면서 전개를 도와줬고 때로는 코케가 롱패스를 통해서 볼 배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반기에는 바리오스 선수가 볼을 가지고 오면서 앞으로 배급을 해주기도 했죠. 이를 통해서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니코 곤잘레스, 마르코스 요렌테, 루제리 등의 공격 포인트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인 세를로트와 훌리안 알바레스 그리고 그리즈만의 공격 포인트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 상황 속에서 배후 공간이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요. 공격 중에 턴오버가 발생하면서 3백의 커버 공간이 커졌죠. 그러면서 안 그래도 불안한 수비가 더 불안해지고 실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공격 과정 속에서 완성도 높은 그런 전개와 빌드업이 되면 좋겠지만 턴오버가 너무 많았어요. 물론 우리도 턴오버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많았지만 이 턴오버를 내주는 경우를 줄인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넥스트 그리즈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차기 그리즈만으로 중심을 지키는 훌리안 알바레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이프레싱. 훌리안 알바레즈는 하이프레싱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훌리안 열차의 모습을 보여줬죠. 높은 위치에서부터 상대를 압박했고 또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수비에 가담했고 아래의 위치에서 볼을 가져와서 앞으로 배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이 역습을 주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프리롤을 통해서 고정된 스트라이커가 아닌 빈 공간을 침투하는 좌우 측면과 이선을 끊임없이 오가는 그런 프리롤 역할을 맡았는데요. 득점은 다소 줄었지만 연계 능력이 매우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훌리안 알바레즈의 이적 요청에 실망감을 느끼곤 했는데요. 이 점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의 포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흔히 철의 포백, 우리의 황금기에 대해서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이 철의 포백 어디로 갔을까요? 과거에는 한 골을 넣고 골문을 완벽하게 잠그며 승점을 가져왔던 팀이었죠. 안티푸폴이라고 불리면서 클롭 혹은 펩, 세계적인 명장들이 아틀레티코의 스타일에 불만을 가지면서 도대체 그런 선수단을 가지고 왜 그런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잦은 부상과 폼 저하로 인해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그에서 44실점을 하면서 경기당 1실점 이상을 했다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서 승점 드랍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격을 잘하는 팀은 경기에서 승리하지만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을 했던 시즌들, 우승을 했던 그런 경기들을 보면 항상 견고한 수비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견고한 수비부터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르크 푸빌 그리고 다비드 한츠코 이 두 선수를 기점으로 견고한 수비벽을 다져서 또한 좌우 풀백까지 제대로 갖추게 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제2의 철의 포백이 갖춰지지 않을까,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우승의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코케의 비중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싶습니다. Still 코케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영원한 캡틴, 우리 코케의 헌신, 팀의 주장이자 상징인 코케가
34이라는 나이에도 55경기 3,533분을 소화하며 팀에 헌신을 했습니다. 여전히 코케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한 시즌 정도 더 뛰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팬들과 감독의 바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코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올 시즌을 앞두고 레알 베티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조니 카르도즈가 영입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리커버리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부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미래라고 불리는 파블로 바리오스도 엄청난 탈압박과 빌드업으로 차기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주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원의 핵심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도 역시 올 시즌 부상을 통해서 힘든 시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알렉스 바에나나 티아고 알마다는 영입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알렉스 바에나는 지난 시즌 라리가의 도움왕이기도 했고 베스트 11에 뽑히면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영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에나 좋지 않았죠. 그리고 카드까지 받는 그런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에게 실망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티아고 알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긴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쉬워요. 티아고 알마다는 아쉽습니다. 이 또한 뒤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존 버입니다. 우리의 미래 자원, 기대되는 미래 자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오베드 바르가스입니다. 우리가 클럽 월드컵에서 만나봤던 시애틀 사운더스의 오베드 바르가스가 올 시즌 영입이 되었는데요. 강한 몸싸움을 바탕으로 한 강한 압박, 볼 소유 능력을 갖춘 잘하는 갤러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그가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와 유니폼 교환을 했던 그 장면이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충성심 또한 엄청나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샀는데요. 하지만 올 시즌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리그 후반기에 들어서야 많은 기회를 받았죠. 그 후반기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오베드 바르가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줬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로드리고 멘도사입니다. 로드리고 멘도사는 제2의 페드리라고 불리기도 했고 로드리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발롱도르를 받는 로드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기도 했죠. 그에 맞게 볼키핑과 운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패스 또한 좋았죠. 대표적인 예가 친정팀 엘체를 상대로 한 그 어시스트의 모습이었죠. 또한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들의 새싹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는 훌리오 디아즈 선수입니다. 사실 제일 먼저 두각을 보였던 선수였는데 26라운드 오비에도전에서 그가 보여준 끈기는 훌리안 알바레즈의 극장 결승골을 유도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케르 루케 선수입니다. 34라운드 발렌시아전에서 라리가 데뷔 경기에 데뷔골을 넣으면서 팬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비에르 보냐르 선수도 31라운드 세비야전 레트로 매치 때였죠. 라리가 데뷔전이었지만 데뷔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으면서 또한 팬들의 그런 기대감, 흐뭇함을 끌어올렸습니다. 미겔 쿠보 선수 또한 똑같이 라리가 데뷔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그 경기는 34라운드 발렌시아전이었죠. 이외에 하농 몬세라테 선수나 타오픽 세이두 선수, 알렉사 프리치 선수 등 기대되는 미래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미래 자원들이 어떻게 페르난도 토레스 혹은 디에고 시메오네 아래에서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미래가 밝다고 혹은 또 어둡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기대되고 밝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전세계 감독 연봉 1위입니다. 하지만 전세계 감독 연봉 1위지만 2021 라리가 우승 이후 5시즌째 무관입니다. 심지어 올 시즌은 시메오네 체제 14번의 시즌 중 최저 승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볍게 볼 기록은 아니죠. 사실 연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시메오네 감독이 장기간 동안 집권하게 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 3강에 올라서게 되고 또 클럽 랭킹은 10위 정도에 올라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빅클럽으로 만들어준 정말 귀한 또 소중한 감사한 그런 은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5시즌째 무관은 연봉에 맞지 않는 그런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그는 전술적 유연함을 갖추고 있을까요? 사실 현대 축구는 이 전술적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또한 상대의 전술적 유연함에 맞춘 그 대비책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과연 시메오네 감독이 그 유연함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원정에 극도로 약합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은 없을까요? 이제는 이 원정 약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매 경기를 다 홈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나 코파델레이 같은 토너먼트를 이기기 위해서는 원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비록 클럽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시메오네 감독이지만 다가오는 26-27 시즌이 그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격진은 세 판을 짜야 됩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은 MLS 올랜도 시티로 이적이 확정되었죠. 알렉산데르 세를로트는 지속적인 언해피를 띄워왔고 올 시즌 끝으로 AC 밀란과 유벤투스 등 다수 클럽의 이적설이 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 팀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죠. 티아고 알마다 선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방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 선수는 전반기에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았지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체력적으로 부치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죠. 아데몰라 루크먼 선수는 올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의 최고의 영입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가면 갈수록 70분형 선수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또 세 판을 왜 짜야 되냐? 사실 이번 전 세계 축구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바로 훌리안 알바레즈가 바르셀로나로 이적 요청을 한 사건인데요. 훌리안 알바레즈가 사실 이번 시즌 부진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골을 못 넣었었죠. 하지만 이때도 팬들은 그를 기다리고 응원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배신감을 주었죠. 심지어는 훌리안 알바레즈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인공보다 하피냐나 라민 야말의 조력자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언해피 선언과 함께 라이벌 팀인 바르셀로나의 이적 요청? 사실 이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라면 PTSD가 오기도 하고 정말 분노할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넥스트 그리즈만으로 훌리안 알바레즈를 팀의 마스코트 혹은 팀의 상징으로 정하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어게인 그리즈만을 한다고요? 사실 그 뜻이 아니었는데 넥스트 그리즈만을 그렇게 알아들은 거니? 이거는 사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식 계정에서는 훌리안 알바레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바르셀로나에 대한 비난을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가 시즌 중에도 지속적인 그런 이적설을 만들어내면서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깊게 화가 났다? 불편하다라는 것을 표현했고 공식 계정이 갑자기 페드리, 야말, 하피냐, here we go 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즈를 NFS를 선언하게 됩니다. 팔지 않겠다는 얘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의 여론과 또 비판의 여론들이 많습니다. 찬성의 여론들은 대부분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겠죠. 얼마나 그 바르셀로나의 그런 언론 플레이에 지쳤으면은 그랬겠냐라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공식 계정은 그랬으면 안 됐다. 공식 계정은 이성을 갖췄어야 됐다라고 비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이적 사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훌리안 알바레즈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며 어게인 그리즈만이 될까요? 아니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남아서 넥스트 그리즈만이 될까요? 이 이적사가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죠. 다음은 우리는 수비진을 보강해야 됩니다. 클레망 랑글레는 최악의 폼을 보여줬죠. 호세 히메네스는 최악의 유리몸입니다. 물론 긴 기간, 장기간 동안 우리 팀에 헌신했지만 이 유리몸은 고쳐지질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상을 안 당하는 시즌이 없습니다. 최근에 또 팀과의 작별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렸죠. 때로는 이 유리몸이 정말 미웠지만 그래도 우리 팀에 장기간 동안 헌신해준 우리 호세 히메네스 선수 작별이 또 아쉽기는 하죠. 이 작별이 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남은 센터백은 올 시즌 센터백으로 포지션 변경한 후빌 그리고 한츠코와 르누르망 선수인데요. 확실히 이 센터백과 좌풀백 한 명 정도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이 선수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리가 리그 베스트 수비수 마르크 후빌 선수인데요. 알메리아에서 이적해서 센터백으로 올 시즌 처음으로 포지션 변경했죠. 하지만 디에고 시메오네가 또 수비수 하나 잘 키웁니다. 그를 만나서 12월과 1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는 그런 경사를 누리는데요. 심지어는 팀의 충성심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야말로 차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주장감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아스날과의 그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끝에 라이스 선수와 논쟁을 벌이던 그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마르크 후빌 선수는 시즌 후 리그 베스트 수비수로 선정되면서 북중미 월드컵에 소집되기도 합니다. 그는 무결점 센터백이죠.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그를 보면서
와, 이 선수 제2의 디에고 고딘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슴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다음 시즌 마르크 푸빌이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고의 선수라고 말해도 모자랄 디 아틀레티코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입니다. 올 시즌 49경기, 특히 선발은 44경기에 출전하면서 4득점 7도움을 기록하는 등 올 시즌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럴 존재가 되었는데요. 시즌 종료 후에는 라리가와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두 올해의 팀, 올해의 베스트 11으로 선정되는 그런 커리어 하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드필더가 없어요? 요렌테 쓰세요. 윙어가 없어요? 요렌테. 스트라이커가 없어요? 요렌테. 센터백이 없어? 요렌테. 심지어 골키퍼가 없어도 요렌테를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농담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 활약을 토대로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도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발탁됩니다. 이번 여름에 있을 북중미 월드컵, 한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라면 아르헨티나와 더불어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그런 스페인을 한번 응원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음 시즌은 옵니다. 클럽의 레전드 앙투안 그리즈만과의 작별을 무관으로 맞춰 유독 아쉬움이 크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그 구절 파르티도 아 파르티도, 눈앞에 다음 한 경기만 집중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그 구절이죠. 아쉬움은 뒤로하고 눈앞에 닥친 큰 위기들을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도 높은 운동 후 마시는 맥주가 유독 더 시원하고 유독 더 맛있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강도 높은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나중에 마실 그 시원한 맥주가 더욱더 달콤하고 더욱더 시원하고 맛있게 다가오겠죠. 앞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가가야 할 방법,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여정은 끝이 났고 이제는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월드컵도 있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다음 시즌은 대권을 도전해서 더욱더 강력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홈구장에서 치러지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해서 거기서 우승을 이뤄낸다? 이보다 더 좋은 우승이 있을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극강이기 때문에 꼭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올라서 팀에 첫 비기어를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정리는 여기까지고요. 그렇다면 총정리 이후에 빠질 수 없는 티어메이커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바로 가시죠.